만배하는 무슨 최고 매출은 어디예요? 본점 3억 7천. 테이블 몇 개네요? 19개 있습니다. 아니 그 동네에서 무슨 보쌈 모모 중기식 같은 소리.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님이 고객이 재방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보쌈을 뭐 하루에 2번씩 먹는 거 아니니까. 근데 1년도 안 돼서 50개가 나갔다라는 거는 시장이 원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잘해서 가는 건지. 아버님이 40몇 년 동안 하시면서 잘 됐던 포인트들이 경제가 좀 어려울 때 잘 됐었어요? IMF 때 가장 잘 됐어요. 아 진짜? 네. 가맹점 평균 매출이 어떻게 돼요? 넉달 냈을 때 9천만 원. 와, 그럼 배달 비중이 좀 되나요? 다 하루요? 와, 씨. 창업비가 얼마나 돼요? 2억에서 4억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엄청 싼 것도 아닌데 테이블 단가 얼마 정도 나? 6에서 7만 원? 20% 이상 남지 않아요? 브랜드 본사가 제조사를 끼고 가는 게 당연히 그림상은 좋기는 하지만 네. 콘문 사례가 많이 없잖아요. 네. 공장은 어떻게 보면 가동률인데 제가 5개 브랜드를 작년에 찍었었는데 꾸석지가 그때 한 5개, 6개 있을 때랑 이렇게 2개를 했는데 만배아리랑 보쌈은 계속 싸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제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 이걸 얘기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 저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충분히 느끼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잘 되는 거지에 대한 생각도 좀 있고. 지금 몇 개인가요? 52개. 52개? 네, 와, 그게 지금 차연사업 한 지가 올해 2월 달에 9천점이 처음. 그렇죠. 네, 사실 가맹 모집 광고 자체 네. 4월에서 6월 정도 시작. 와, 씨.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씨. 1년만 50개. 가맹점 평균 매출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번 달 냈을 때 9천만 원. 와, 그럼 배달 비중이 좀 되나요? 다 하루요? 와, 씨. 콜로도 그래도 1억 정도는 하시니까 네. 배달은 좀 지향하고 있어요. 아. 점주님들한테. 그럼 점주 수익률이 꽤 나오겠네요? 오토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좀 떨어지는 편이고. 이 매출이 나오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브랜드력인가요? 아니면은 뭐 자리인가요? 둘 중에 선택하자면 브랜드력. 처음 딱 오시는 분들은 기본 단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서 재방문 비율이 좀 높은 편인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님이 고객이 재방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쌈을 뭐 하루에 2번씩 먹는 거 아니니까. 근데 1년도 안 돼서 50개가 나갔다라는 거는 그 안에 중복 점주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제 중복 점주님들 오픈을 하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1호점의 자본 회수를 거의 하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거의 점주님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렇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창업비가 얼마나 돼요? 2억에서 4억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럼 엄청 싼 것도 아닌데 4억까지 올라가면. 그런 맞습니다. 네. 저희가 여의도 직영하면서 4억 조금 넘게 2층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 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또 신경 쓰면서 팔로잉을 하고 있어서. 마케팅을 잘 하시나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이에요. 직원들이 되게 젊은 직원들이 많고 슈퍼바이저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무직 직원들이고요. 네. 바이저들 지금 다 나가야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직원들이 뭐 무슨 역할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물류 직원, 회계 직원, 디자이너, 그리고 서비스 해주는 주사수. 지금 몇 명인가요 총? 슈퍼바이저 합쳐서 12명이요? 네.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우리는 되게 아저씨밖에 없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좋네요. 제가 조금 어린 나이 어떻게 되세요? 32살입니다. 와, 그러면 뭐 94년생인가요? 4년생. 네. 아니 왜 이렇게 뭐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잘하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또 장사. 걸으면 떼기 전부터 가게 이제 만배아리랑 보쌈이 되게 오래됐죠? 만배아리랑 아리랑 보쌈으로 저희가 대로변에서 지금까지 한 거는 20년 좀 넘게. 그리고 이제 보쌈 이제 가브리살 보쌈을 다루신 경영 자체가 거의 이제 아버님 부모님부터 하셨군요. 아버님 조남비 혹시? 박만비. 그래서 그거를 아드님이 이제 체인 사업화를. 네, 맞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지가 8년 차. 8년 차? 꽤 오래되세요 그러면은? 저도 오래 한 편입니다. 그 매장에서 계속 근무하시고? 계속 했었고 이제 조금 가맹점 늘어나면서 이쪽에 좀 주려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기보다 그냥 매진형이 가게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키우신 거네. 너무 급성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시장이 원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잘해서 가는 건지 섞여서 가는 건지. 조금 번외 말씀인데 시장이 좀 원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40몇 년 동안 하시면서 잘 됐던 포인트들이 경제가 좀 어려울 때 저희가 좀 잘 됐었어요? IMF 때 가장 잘 돼서. 진짜? 네, 운이 좀 많이 따라줬던. 근데 이게 칼국수의 영향이 큰가요? 꽤 큽니다. 꽤 커요. 근데 고깃집을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국수를 벤치마킹 칼국수를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양이 없더라고. 청개 많이 있고 다른 제가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가성비 나도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칼국수를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고깃집에서 준 거여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보쌈이랑 또 칼국수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무김치나 이런 거 먹으면 좀 텁텁할 수 있는데 네. 해물칼국수 줌으로써 좀 네. 개운하게 내리고 이제 가는 식사 끝까지 마치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네. 테이블 단가 얼마 정도였나? 6에서 7만 원? 5에서 7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냥 딱 적당한. 로테이션이 칼국수까지 먹으면서도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족발도 하세요? 족발은 하다가 뺐어요. 제가 족발 했었거든요. 손질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손님들 막 줄 서 있는데 족발 하나 썰 시간에 무슨 3개 썰어 팔 시간이 나오니까 뭐 많이 찾지도 않는 건 빼자. 보쌈 단일. 처음부터 보쌈 딱 집중을 딱 하신 거네요. 네네. 근데 보쌈이라는 아이템이 불경기에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칼국수까지 이렇게 푸짐하게 주니까 잘 되는 건가요? 보쌈이라서기보다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맛집 키워드로 유명해진 브랜드다 보니까 맛에 좀 치중을 좀 많이 하고 인테리어에서 힘을 좀 빼더라도 그런 쪽에 많이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점이랑 가맹점과의 괴리를 좀 최대한 없애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근데 그게 또 저도 가맹사업을 해봤지만 우리가 한다고 해도 점주가 말 안 듣고 오토 매장이고 빡친 순간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찍고 업무 보고 올리고 좀 아닌 것 같다면 아직은 초창기라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바로 이제 내용적으로 좀 보내려고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감사한 마음인데 더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뭘 더 추가를 한다던가 안 줘도 되는 반찬을 더 준다던가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매장들을 가보신 분들은 여긴 주는데 왜 여긴 안 주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줘야 될 걸 안 준다던가 뭐 이런 점주님은 아직 안 계세요. 아니 그 원래 처음부터 칼국수를 줬던 건가요? 아닙니다. 2000년도 중반 정도에 추가를 해서 2000년도 중반이요? 그때 엄청 옛날에 자리가 본점 자리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아까 대로변에서 장사했다는 게 그 자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앞에 이제 크게 올라온 크라운 팰리스라고 오피스텔 건물 거기서는 200평 정도 하다가 좀 힘들어져서 옮기느라 그건 언제 옮기신 거예요? 그게 2019년 보증금 낼 돈도 없어서 일수 그러다가 웹 활동 거의 안 하시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불러주시는 것도 크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 대표님이고 또 젊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또 다른 데로 튈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사업을 또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하던 거에 갑자기 다른 방향에 뭘 해볼까라든지 이렇게 열정이 넘칠 수도 있잖아요. 어떠세요? 옆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젊은 대표님이신데 오히려 더 정도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게 있고요. 서로 대본 맞춰요. 이러면서 가맹 상담은 누가예요? 저희는 지금 영업 팀이 따로 있어요? QA 팀은 아니고 계약만 이제 그럼 그분들은 건 바이 건으로 주는 거예요? 네 다른 데 보면 물류, 뭐 쉐어 막 저희는 같이일식이랑 일회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저 처음에 전화 받으신 분도 그 영업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저예요. 그 주말이어서 제가 전화 돌려놓는 네. 주말에 전화 받았다니까요. 네, 받으셔가지고. 아니 그럼 지금 만배 아니라 무슨 최고 매출은 어디예요? 본점이죠? 3억 7천 3억 7천. 네 그 정도. 테이블 몇 개인데요? 19개 있습니다. 야. 2등 2등이 등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조사했을 때도 여기가 3억 7천까지 팔았었어요? 1년 전에도? 상위는 조금 낮게 나왔었는데 네. 3억 5천, 7천 이렇게. 와, 아니 그 동네에서 무슨 보쌈 모모 중기식 같은 소리가 진짜 감사하죠. 추운데 이제 대기해 주시고. 그 앞에 미용실 있고 세탁소 있고 뭐 진짜 상권. 네, 원래 저희 들어가기 전 그런 것도 없었어서 좀 할렘가 느낌이 있었는데 거리가 좀 밝아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 매장 물려받기 전에도 매장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고 그 전전에 이제 군대 막 전역하고 나서 족발집 하나 그때는 돈이 좀 있었을 때 부모님이 차려주셨는데 시원하게 한번 말아먹고 이전하고 나서도 바로 매출이 컸었어요. 그때 당시에 19년도 매출 뭐 8천 정도.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3억 7천으로. 네네. 3등은 어디예요? 3등이 가맹점 중에 아마 중동 부천 중동. 거기 어디? 한 1억 5천, 6천, 어. 1억 5천. 굴 시작하면 단가 높아지면서 겨울철에 조금 매출이 높아지는. 근데 잘 되는 매장들이 다 비슷하게 그 정도 매출을 하고 거의 비슷해서. 보쌈이 수입산인가요? 20% 이상 남자. 높아질수록 또 네, 수익률이 네, 좋아지니까 네, 매출 높아지고 그 네. 정도 남는. 여의도 직영점 같은 경우 직영이에요 또? 가맹 점주로 해서 좀
정확하게 물건 받을 거 다 받고 아. 또 수익 거기서도 본사도 얻고 하는데 아. 그러면서도 지금 매출하면은 한 3천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얼마 정도? 거기도 한 1억 3천 정도. 2층인데 그렇게 맨날 거기가 그 양곡집 자리인가요? 나무진자. 나무진자. 아. 근데 2층에서 그렇게 나머지 사장님 배 아프겠는데? 초반에 많이 오셨었는데. 그분도 사람 괜찮아요. 네네. 네. 너무 체인 사업하면서 갑자기 다 늘어났잖아요. 문의가 많이 와서 그걸 전환으로 바꾸니 아니면 뭐 마케팅을 잘한 건지. 마케팅을 가맹 모집 마케팅보다 가맹 점들이 생기고 나서도 돈을 안 받고 소비자 마케팅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매장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연락이 오는 게 최고의 가맹 모집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것 쪽에 좀 힘을 많이 썼고요. 태블릿이나 이런 거에 창업문의 이런 거 띄워주고 메타 쪽에 좀 힘을 실어서 유입을 많이 메타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공급.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 쪽은 다 이제 거의 소비자 마케팅. 그럼 가맹점들한테 이렇게 마케팅을 해주면 대략적으로 뭐 금액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이사님 한 분 더 계신데 마케팅 회사를 하고 계셔서 비교해 보시고 괜찮으면은 막 그쪽에 맡겨서 하시는 거고 굳이 안 하시겠다 하면은 다른 쪽에 이제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하고. 그런 그 본사에서 좀 지원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아니요 그런 건 지원 아니죠. 블로그, 뭐 릴스 이런 거는 지원 안 해드릴 수. 이제 크게 브랜드를 엮어서 여기 맛집이다, 여기 가보니 만족도 높다 정도로 해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나갔었고요. 좀 효과가 좋았던 채널이나 유튜버 중에 은수저라고 걔그 친구랑 했을 때 조금 그 친구들이 팬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팬층이 있고 은근히 또 그 채널 나보고 나서는 지인들이 또 연락 좀 많이 오고 뜬금없이 인스타 릴스를 인플루언서가 올려줬는데 그거를 유튜브 자기 거에 올리고 그게 뭐 1000만 뷰가 나오고 운 좋게 자꾸 풀렸던 거. 본점이 웨이팅이 많고 맛이 있다고 하니 근처에 생겼으니 그 지점을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손님들이 분포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본질을 계속 지키려고 하시는 네, 인테리어에 힘 좀 뺀다기보다 네. 음식 쪽으로 더 집중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소비자로서 먹어봤을 때도 맛있고 보쌈, 김치, 칼국수 이게 딱 핵심 메뉴 세 가지인데 가게 메뉴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대표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맛있다. 네. 이게 핵심이다. 보쌈은 이게 핵심이다. 칼국수는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좀 있으세요? 호수는 면이 핵심이고요. 보쌈은 비율, 이제 비계와 살포기의 비율, 요게 좀 핵심인 것 같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라기보다 저희만의 그 맛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거 본점 맛을 좀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김치가 한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무김치, 보쌈 김치 있고 칼국수랑 먹으라고 만든 게 겉절이거든요. 세 가지 종류.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사업 진행하고 싶다 이런 다양성 같은 것도 있어요? 목표나 그냥 최고의 홍보가 이제 점주님들이 돈 벌어서 하는 거니까 본질에 맞게 정도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브랜드라거나 그런 건 아예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시나요? 전혀 안 하시죠.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아직은 저희도 성장통이 너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수습하기 바빠서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어요. 본점이랑 지점들 격차를 줄여나가는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해나가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샘플링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고 공장도 수시로 계속 드나들고 있고 그러면서 맛을 일단 맞추고 그 다음 코스트 맞추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중간에 또 지금 제조사를 또 운영 중에 있으시잖아요. 브랜드 본사가 제조사를 끼고 가는 게 당연히 그림상은 좋기는 하지만 관리 포인트나 사실은 파이프라인이 넓어져서 좋기는 좋은 거지만 그런 사례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공장은 어떻게 보면 가동률인데 여기 이게 인가공이 갈비는 난이도가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이한 인력 공급 그리고 하이한 마진이 나오기도 해요. 네. 이러면 조금 아주 명확하게 책임자나 내가 명확하게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이제 대신 설비나 돈을 투자해서 아주 단순한 인건비로 단순한 능률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캐파가 되면 해도 되는데 이게 내가 딴 데 가서 영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고 공장 가동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영업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우리 것만 해도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거고 시행착오 저희도 많이 겪고 있고 한 5년 되면 좀 다음 사업은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체 지금 뭐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 가브리살 가공 때문에 좀 그러신가요? 아니요 그냥 왜냐면 일전에 공장을 기획하시거나 하셨을 때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방금 저도 갈비 공장 갔다 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돈이 원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하라고 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추천밖에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건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아주 작은 데를 인수하지 말고 MOU를 체결해서 조인트식으로 들어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광고장이 거래처가 너무 많으면 안 돼. 내가 이 생산 여탄권을 내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물량이 될 때 그때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 진출 일본이요? 생각하는 게 좀 있어서 나중에 예. 저희도 뭐 해외 진출 많이 고민하고 있고 해외 진출 담당 팀장도 있고 뭐 다른 건 몰라도 네. 제가 전 세계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해놨거든요. 특허요? 네, 근데 그게 뭐 마드리드 이런 걸 해서 쉽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디테일할 거예요. 법령적으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쉽게 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현지 변호사들 다 알아보고 다 다이렉트 계약하고 마드리드로 하고 이렇게 좀 정석대로 이렇게 나름 해놔가지고 다이렉트로 다 하셨어요? 다이렉트로 해야 좋은 데가 있고 한 번에 하면 좋은 데가 있고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한 번에 그냥 묶어서 하려고 마드리드 쪽. 소개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나중에 뭐 한번 만나뵈면은 그거는 이미 제가 돈 다 쓴 거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안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